20년 경력에 근거 있는 보험 팩트, 보험 20년입니다. 자, 기존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기존 병력에 대한 이제 보상 유무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최종 해결안까지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 고지의무 위반 없이 암보험을 가입하시고 면책 기간까지 지난 후에 암이 이제 재발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번 판례에서는 재발암은 보장받지 못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관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암진단비 약관상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이란 문구랑 두 번째는 원발암 이 문구인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잘 기억하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얘기 드릴 판례에서 원고분인 보험 계약자분이 가입한 상품의 암진단비 약관을 먼저 한번 볼게요. 회사는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는 보험 수입자에게 최초 1회 하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발암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C77에서 80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1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관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 가입 시점에 따라서 약관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직접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판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요약을 좀 해보면 2025년 4월 10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 가단 3867입니다. 자, 원고인 보험계약자 A씨는 2014년 2월 13일 폐암 진단을 받고 완치 후인 2019년 3월 11일 암진단비를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8월에 A씨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 악성 신생물 C34.9와 후복막 및 복막의 2차성 악성 신생물 C78.6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회사는 이 두 건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이후 2022년에 A씨가 사망을 하셨고 보험금 청구권을 승계한 유가족 B씨는 소송을 이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부분은 먼저 가입 전 이미 폐암을 진단을 받았다. 이 부분이랑 진단받고 5년이 지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요. 그럼 원고의 주장을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진단받았던 폐암의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기간 중 이 사건 제1진단, 1진단은 폐암을 얘기합니다. 제2진단, 이거는 전이암을 얘기합니다. 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약관상 암진단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재발과 전이는 각각 별도의 질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전이암의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에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요. 피고인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1진단인 폐암이죠. 이 폐암은 보험계약 전 진단받았던 폐암이 재발한 것이므로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2진단 전이암의 경우에도 기존의 폐암이 전이된 것으로 원발 부위 분류 조항에 의해 보험 기간 전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요약해보면 보험사는 재발암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전이암은 또 원바람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2014년 폐암이 원바람이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아쉬우면서도 다행스러운 판단이 나왔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복막 전이암에 해당하는 C78.6 제2진단은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을 했고요. 폐암 재발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에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자, 폐암의 경우에 2014년 폐암 진단과 치료 이력에 대해서 의료 감정을 해보고 의료 감정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할 때 기존에 받았던 폐암과 동일한 질병이라 볼 수 있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 보장 개시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전이암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암으로 기존의 폐암과 부위와 진단명이 다르고 또 보험계약 체결 전 폐암 외에 전이암 진단을 받았던 적이 없고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은 갑상선암, 이른바 이제 소외감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2차성 암이 진단된 경우 보험금 지급 실무에 발생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에 따라서 도입된 것으로 전이암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거나 원발 부위의 암의 진단 확정일을 전이암의 진단 확정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많이 어렵죠? 내용도 용어도 좀 생소해서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판결로 일단 뭐 재발암과 전이암에 대한 기준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이암의 경우 원고는 명시설명 위반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오히려 약관 내용 자체를 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바람 분류 기준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은 암이 전이되었을 때 원바람이 아니라서 이제 생기던 분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판례에서는 원바람 조항은 보험금 지급 실무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암이라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이암 진단 시점도 원발 부위의 암 진단 시점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으로 이제 본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제 부분이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판례가 중요하지만 이번 판례가 모든 것의 정답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기에 모든 건을 일반화시키시면 절대 안 되세요. 왜냐하면 재발암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7-16호를 보면 14년 전 진단받은 암이 이제 동일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제 본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 14년 전에 진단받은 암이 재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본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판례는 재발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질병의 재발로 해석이 되면 못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존에 암이나 뇌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치료를 종료하고 고지의무 위반 없이 보험가입을 했어요. 근데 동일 부위에 기존 암이 남아있거나 기존 뇌질환에 대한 병력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보험회사는 보장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이런 경우는 기존 질병을 그냥 재확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면 좀 악용될 소지도 좀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위가 같거나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기존의 암 환자분들은 재발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실제 그런데 재발암이 보상된다라고 하는 상품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보험 가입한 이후에 새로운 원바람이 발생을 하고 그 원바람이 그 뒤로 재발되었을 때 보상을 받는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 암이 재발했을 때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암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암이 재발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회사를 한번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약관도 보고 회사별 보상 지침도 막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던 중 A보험회사에서 원바람의 완전 제거와 항암 치료를 종료한 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 뒤로 고지 의무 위반 없이 보험가입을 하면 재발암이나 전이암을 보상한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뒤로는 기존에 암으로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 A사 상품으로 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 판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 진단 후 5년이 지나도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재발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A사의 경우에는 보상 지침으로 인해서 재발암, 전이암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상품은 3일 간편보험이고요.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단 100세 만기 20년 갱신으로 설계했을 때 보장 내역을 한번 볼게요. 자, 암 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400, 10대 고해감 진단비 1000, 암 직접 치료 일당 5만 원,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 2만 원, 항암 약물 방사선 200, 유사암 포함 암수술 200, 유사암 제외 200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암 진단 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암 수술 시 일반 암은 400만 원, 유사암은 2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암으로 입원하시면 하루 5만 원씩 받고 요양병원을 입원하시게 되면 2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자,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시면 연간 2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10대 고해감 시에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대 고해감에 들어가 있는 게 간, 폐, 뇌, 림프, 식도, 췌장, 영골, 기관, 담낭, 담도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암의 경우에도 추가로 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 보여요. 자, 보험료는 최소 보험료가 4만 원이고요. 50세 여성 기준 41,973원, 60세 여성은 6853원, 자, 50세 남성 기준은 55,792원, 60세 남성 기준은 116,557원으로 기존 암병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좀 보여져요. 자, 해당 상품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암 치료가 종료된 분이 고지 의무 위반 없이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이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상품에 대해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가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위에 암병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